호주는 1901년 6개의 식민지가 연방으로 합쳐져 스스로 정치적인 권한을 갖기 시작했고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영국의 법적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도 호주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유럽 중심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1940년대까지 시드니 중심가의 상징적 건물이었던 퀸 빅토리아 빌딩은 호주적 환경이나 문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유럽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한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름 또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서 따왔죠. 당시 시드니만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건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대규모 공연과 오페라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했던 호주 정부는 호주를 대표할 국제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설계를 전 세계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자자, 세계 건축가 여러분,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안 좀 내보시죠. 단,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 건물은 반드시 호주를 대표할 랜드마크가 되어야 해요. 페리 선착장과 군수 창고가 있던 시드니 하버 베네롱 포인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세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숨겨진 이야기들, 오늘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완벽을 향한 집념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제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과 집념은 주변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그가 세운 애플에서 한때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후에 그는 다시 복귀하여 혁신의 아이콘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닮은 점이 많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건축가 예른 우손이죠. 훗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56년 국제설계공모에서 그의 작품은 처음엔 1차 심사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구조적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런데 뒤늦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미국 건축가 에로 사리넨이 탈락작 더미에서 그의 설계안을 꺼내며 이게 최고의 안이라 극찬했고 다시 심사대에 올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32개국에서 모인 233개 설계안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당선된 우손의 작품은 마침내 현실을 향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직선 구조에서 벗어나 곡선과 유기적인 형태를 강조한 그의 작품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돛과 조개 껍질을 닮은 지붕 구조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현할 만한 기술이 부족해 완공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탁월했지만 1950~60년대의 건축 기술과 자재, 공법으로는 완벽히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애초 4년 안에 700만 호주 달러의 예산으로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려 16년이 걸렸고 비용도 1억 호주 달러까지 치솟았죠. 결국 기간은 처음 예상의 4배, 예산은 14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끝없이 돈만 빨아들이는 애물단지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본래 설계를 고수하려는 우손과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호주 정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손씨, 이대로 가면 예산 폭탄이에요. 구조 좀 제발 바꿔주세요. 오마이갓, 제 설계는 예술 작품입니다. 함부로 손대면 영혼이 사라져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시민과 정치인들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설계를 훼손한 채 완공된다면 이 건물은 제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잃습니다. 결국 1966년 호주 정부는 우손을 사실상 해임했고 그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임 직후 그의 복귀를 지지하는 건축학도와 예술가들이 오페라하우스 인근 바다에서 수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경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지만 우손의 복귀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실내 공간과 일부 세부 설계가 변경되었으나 조개 껍질 모양의 지붕과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7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공식 개관식을 거행하며 새로운 역사가 열렸지만 그 자리에 우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우손은 시드니를 떠난 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완성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지 못한 채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묘법의 창시자 조르주 쇠라의 그림은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보이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작가가 정성스럽게 찍어 만든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타지마할도 외형만 보면 단순한 하얀 건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섬세한 문양과 디테일이 보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역시 다가감의 미학을 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통일된 형태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독립적인 타일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어 감탄을 자아내게 하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타일은 이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자기 공장에서 제작된 100만 개 이상의 세라믹 타일이 광택 있는 흰색과 크림빛 아이보리색으로 촘촘히 박혀 있죠. 타일의 색상 비율과 배치 패턴을 실험하며 자연스러운 빛 반사와 깊이감을 구현하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이 건물을 멀리서 보면 한결같은 흰색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빛과 각도에 따라 은은한 패턴이 살아나는 게 매력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은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타일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이 타일들은 곡면에 그대로 붙일 수 없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손으로 하나씩 맞추는 까다로운 작업이 필요했죠. 이 과정을 거친 결과 시간과 날씨에 따라 표면이 빛을 반사하며 색감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예쁜 그림 위에 크레파스를 칠한 뒤 뾰족한 도구로 긁어내며 만드는 스크래치 아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크래치 아트는 검은 배경을 긁어내면서 그 아래 숨겨진 화려한 색을 드러내어 마치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보여주는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남반구의 겨울이 막 시작되는 5, 6월. 어둠이 드리운 시드니에는 형형색색의 빛이 펼쳐집니다. 바로 세계적인 빛축제, 비비드 시드니입니다. 지금은 하버브릿지, 달링하버 등으로 도화지가 넓어졌지만 2009년 초창기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조명쇼가 전부였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이 축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진가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조명이 비춰지는 평상시와 달리 축제 기간 동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프로젝트 매핑이라 불리는 신기술을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기술은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맞춰 빛을 정밀하게 투사해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하죠. 게다가 일반 건물과 달리 반사율이 높은 타일로 덮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선명한 빛과 생동감 있는 색감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매년 바뀌는 주제에 따라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 달라지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꼭 비비드 시드니 기간이 아니더라도 호주 국경일, LGBT 프라이드 행사 등 주제에 맞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인물 추모, 국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지붕색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투사하죠. 이처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빛의 전광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문화의 독립을 선언하는 상징이자 전통 건축의 한계를 넘어선 현대 건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건축가가 떠나기도 했지만 그의 부재 속에서도 이 건물은 전 세계의 상징이 되었죠. 어쩌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아름다운 타일들은 그의 완벽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타일들에 비춰진 메시지들은 이 랜드마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시드니, 그 빛나는 도시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so much more stupendous, so magnificent, so magnanimous.